자, 오늘 건물 투자 강의에서요. 오늘은 취등록세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한테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취등록세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세금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샀을 때 첫 번째 내는 세금의 첫 번째가 취등록세죠. 그리고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이렇게 처음과 끝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유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보유세라는 거는 건물, 내가 사려는 건물에 대해서 이제 컨디션은 다른 거고 어떻게 세법에 따라 다른 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매수할 때 이 돈이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어떤 자금 계획을 세우잖아요. 자금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취등록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취등록세는 취득세하고 등록세에 대한 합친 말인 거죠. 그래서 취등록세는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업용 건물의 취등록세하고 그 주거용 건물의 취등록세는 다르단 말이에요. 주거용 건물의 취등록세는 뭐 일단 지역에 따라 다르고 주택수에 따라 다르지만 뭐 비율이 다르죠. 몇 프로 다르죠. 금액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근데 상업용 건물의 취등록세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게 온전히 다 전체적으로 상업용 건물일 때는 뭐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취등록세의 기본적인 거는 4.6%를 받거든요. 4.6%. 왜냐면 기본 세율이 4.6%. 이게 어떻게 되냐면 취득세의 4%, 지방교육세의 0.4%, 농어촌 특별세 0.2% 이래가지고 4.6%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건물을 사거나 뭐 상가를 샀을 때 4.6%로 계산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 같은 경우에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취등록세에서. 주택은 어때죠? 중과세가 되는 거죠.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중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업용 건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에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낸단 말이에요. 하나의 상가를 또 추가로 구매를 해요. 그럼 또 사업자 등록증을 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개별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등록세를 4.6%만 내면 됩니다. 여러분. 요걸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건물에서 근생 건물을 중에서 위락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위락시설. 위락시설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예전에 이제 업로드했던 그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위락시설의 안 좋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취등록세가 곱하기 3이 되거든요. 대략 곱하기 3이 돼요. 그러면 중과를 된다는 거. 이것도 중과가 되는 거. 우리가 주택 투자했을 때 주택이 여러 개 있으면 중과되는 것처럼 취등록세 마찬가지로 유흥주택과 위락시설이 되면 중과가 돼요. 그러면 이 위락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유흥주택의 위락시설은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거기 나와요. 위락시설, 뭐 유흥주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봤을 때 요건 내가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3배 정도 더 나올 수 있구나를 아셔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그 건물 안에 위락시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위치도 너무 좋고 가격도 좋으니까 이거 그냥 사야 되겠다 해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취등록세 내려고 하다 보니까 3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4천만 원 낼 거를 1억 2천만 원 4천만 원 낼 거를 3배니까 어때죠? 1억 2천만 원 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흥주점이나 위락시설 들어가 있으면 중과세로 12.6%가 나오고요. 왜냐면 이게 취득세가 7% 나오고 지방교육세 0.4%, 농특세 0.2%가 플러스 해가지고 12.6%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토지도 내가 만약에 토지를 먼저 구매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하는데 내가 이 토지를 매수해가지고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토지를 사가지고 나중에 건축물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주차장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건물을 올릴 돈이 없는데 일단 이 좋은 토지를 좋은 가격에 나와서 내가 살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토지가 만약에 상업용으로 내가 쓸 거예요. 상업용으로 쓰면 4.6%가 나오는데 이 비사업용 토지로 만약에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유 양도시에 세금에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내가 만약에 땅을 샀어요. 샀는데 이걸 내가 상업용으로 이걸 굴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장이라든지 상업용으로 굴리면 여기서 내가 소득을 일으키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걸 지금 냅두고 그냥 냅둔 거예요. 토지로만 냅두면 이 세금이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따로 준비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나는 토지를 매수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2년, 3년 후에 이걸 그냥 나대주는 토지를 그냥 일단 나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나대지로 놔뒀다가 내가 나중에 이거를 나중에
그냥 나 여기서 건물 지을 거야. 상가 건물 지을 거야. 아니면 원룸 건물 지을 거야. 그때 일단 놔둘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이 달리 나올 수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특히 오피스텔 마찬가지예요. 오피스텔을 내가 살 수도 있고 건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쓰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피스텔 자체는 원래 상업용 건물이 맞아요. 근데 맞는데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거용으로 잡히고요. 상업용으로 쓰면 상업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이걸 어떤 용도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떤 임차인을 드릴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요. 여러분 상업용 오피스텔로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지금 취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득을 하고 임차인도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차인 상업용으로 쓰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아무런 이 상식도 없이 이 오피스텔은 상업용 건물이니까 나 그냥 4.6%만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이걸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임차인이 여기를 지금 주거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주거로. 그럼 이게 어떤 건물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4.6%가 아니고 내가 주택이 있다고 하면 다주택자로 잡혀가지고 그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상업용 건물을 취득할 때 단순하게 4.6% 이거 쉽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숨어있는 리스크를 찾아낼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또 다른 변수가 있는지에 대한 걸 아는 게 투자에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되는 거고,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상가 건물, 올 근생 건물을 10억 원 주고 매입하면 취득세가 얼마 나오는 거죠? 그죠? 10억 곱하기 4.6% 하면 돼요. 그래서 4,600만 원 나오는 거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죠. 오피스텔도 상업용으로 썼을 때만 되는 거예요, 이게. 토지도 상업용으로 썼을 때만 4.6%를 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상업용 건물에 4.6%가 적용이 안 되고 다르게 적용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된다. 이걸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건물 투자했을 때는 법인 투자라든지 일반 개인 사업자 투자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건물 투자 강의 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은 법인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법인 투자를. 왜? 이유는 뭘까요? 대출 때문에 그래요. RTI라고 그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이 임차 소득을 보는 게 RTI거든요. 근데 법인은 RTI를 보질 않아요. 그 일부 뭐 상황에 따라 알타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담보비율만 보고요. 그리고 일반 사업자로 사는 경우에는 RTI를 보긴 하지만 솔직히 이 LTV만 보아서 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RTI를 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법인 투자를 건물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사업자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 두 가지 다 어떤 경우를 사더라도 취득록세는 4.6%로 동일해요. 동일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용도를 사용하느냐 위락시설을 유흥지역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내가 취득록세는 그 부분 때문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 그 용도별로 건물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용도별로 종류를 설명 드렸을 때 하나의 용도로 된 건물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택이든 한 개의 등기 주택이든 뭐 상가 건물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럼 상가 주택 같은 건 상업용 건물과 상업용 그 공간과 이 주거용 공간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취득세가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 자, 여러분 안분을 해요. 안분한다는 건 뭐냐면 상가를 쓰는 것들에 대한 거는 상가대로 쓰는 거고 그 취득세가 내는 거 4.6% 내는 거고 주택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렇게 안분하는. 근데 안분의 비율은 뭐냐면 연면적은 뭐냐면 내가 쓰는 공간에 대한 거를 연면적으로 안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가 건물, 상가로 쓰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게 아니고 100평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거로 쓰고 있는 것도 똑같이 100평을 써요. 그럼 안분은 5대5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5대5. 그래서 이 50%는 거기로 그 주택으로 취득세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50%는 이 4.6%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주거용 건물은 또 아시다시피 그 면적과 그리고 금액과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취등록세가 바뀌는 게 있으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안분으로 해가지고 상가는 상가대로 그리고 건물은 건물, 상업용 건물대로 안분돼가지고 적용된다. 이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할 건데 이 주택과 그 상가 주택은 주택과 상가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취등록세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나중에 양도소득세 낼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취등록세로 봤을 때는 안분을 해가지고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취등록세가 계산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 투자를 하시거나 어떤 뭐 내가 목적에 맞는 건물 사실 때 취등록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자금에 맞춰 자금 계획대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려는 건물이 취등록세가 얼마 되는지를 따져보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금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들어간 취등록세가 과대가 더 과중될 수 있는 부분 리스크가 없는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